자, 9번 문제입니다.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주고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구하라고 하지만 사실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는 SN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하는 그런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은 선생님이 교직생활 통틀어 학생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재작년에 또 마지막으로 2학년 가르칠 때도 지금 이 내용을 학생들이 개념으로서 이해를 할 때 심지어는 2학기 때 배우는 미분, 적분 이거 다 이해하면서 지금 이 문제에 나오는 이 개념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좀 불가사의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드디어 학생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나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학생들이 도대체 이게 뭔지 그 기호를 이해를 그러니까 그 기호는 사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호는 약속입니다. 그냥 이걸 앞으로 나는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수학자가 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외우셔야죠. 이 기호가 나오면 이거는 이걸 의미하는 거였어. 외워야 되는데 그 외우는 작업 없이 선생님이 하는 설명을 들으니까 다 외계어 같이 들리는 그런 거였구나. 올해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습할 때 선생님이 기호의 뜻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이제 잘 봐두시고 영어 단어 외울 때 영어 단어를 머릿속에 넣잖아요. 그죠? 상당히 문과적인 학습 방법이죠. 수학도 처음에 기호나 용어의 뜻을 설명을 하는 그 파트에서는 문과처럼 받아들이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학은 물론 누군가가 이해를 하는 과목이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 수학이 다 한글로 이루어진 그런 교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호나 주로 기호죠. 아니면은 용어 이런 것만큼은 최소한 암기를 해둔 상태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기호, 용어 암기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자, 먼저 AN은 하도 많이 봐서 알죠? 그냥 일반항을 말하는 거고 일반항도 역시 이제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어떤 수열의 n번째 한 번씩 친구들이 n번째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먹을 걸 대비시키면 좀 이해가 쉬울라나? 첫 번째 식사, 두 번째 식사, 세 번째 식사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번째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우리가 수학에서 뭐 100번째, 101번째, 102번째 이런 거를 다 알려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다가 문자만 집어넣고 n번째라고 칭하고 난 뒤에 n번째 값은 무조건 n 플러스 3이 된대. 요것만 규칙성만 파악하면 100번째가 103이라는 거, 1000번째가 1003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n번째라고 일반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열의 n번째 값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다만 그거를 용어로서는 수학에서 일반항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고요. 자, 이까지 설명했는데 벌써 지금 목이 아파요. 수업 시간에 이거 한 10번도 넘게 설명했을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계속 설명할 때까지 뭐 언젠가 또 설명해 주시겠지.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 주겠지. 이게 아니고요. 선생님 지금까지 이 문제 시작하고 9번 시작하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몇 초 안 되는 것 같지만 타이핑 치면 벌써 A4 한 장 분량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요 기호가 등장할 때마다 또 선생님이 A4 용지 한 장에 등장하는 설명을 매번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수열의 n번째 값을 an이라고 쓰고 한국말로 일반항이라고 한다 이 설명을 선생님이 한 2번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은 그 뒤로 이거를 머릿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냥 그런 설명 생략하고 an이 어떻고 저떻고라고 설명,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똑같은 설명을 10번 20번 할 수 없잖아. 그죠? 제일 문제는 이겁니다. 요거를 선생님이 뜻을 이야기해도 항상 까먹어.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S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sum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온 거예요. 합이라는 뜻입니다. 다 더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매번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합이 어떻고 저떻고 썸이 어떻고 이게 다 길게 쓸 수 없잖아. 여러분이 수업해보세요. 이거 적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한글 적는 거 되게 힘들어. 그거를 그냥 알파벳 대문자 S를 쓰겠다는 거야.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여기 N은 왜 붙인다 했어요? 이거는 다 더하는데 썸이니까 다 더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어디까지 더하냐? 아, N번째까지 더할 때 그 합을 SN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SN이 뭘 의미하는지 AN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는 좀 오반데 적어도 수능 칠 때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뜻은 알았다고 치고 제일 중요한 거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요 개념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이제 잘 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제 AN이 n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항의 식을 주면은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더 진도 나가면은 왜 여기서 이게 되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수열에 관한 정보를 주면 그거의 합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다. 지금 화살표 방향 보이죠? 얘를 알면은 얘를 알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란을 주면 닭으로 키울 수 있잖아.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일반항으로 2n 마이너스 1이라고 한 줄로 나타낼 수 있거든. 요 수열을. 그럼 얘를 알면 이 수열에 100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한 거, 1000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한 거, 501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한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SN식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얘만 알면. 근데 지금 126쪽에는 이 개념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거꾸로도 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수열 자체는 뭔지 모르겠는데 대신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알아. 그러면은 이렇게 거꾸로 합의 공식으로부터 역추적해가지고 이게 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낼 수 있다.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하고 방법을 알려주는 게 요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소개할 순서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열이 주인공인데 합으로부터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요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이 SN은 내가 식을 알아. 이 알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n번째 항까지 더하면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알고 있는데 AN은 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 지금 이 식으로부터 이거를 구하는 상황이다. 그 얘기입니다. 설명하는데 감정이 조금 실려서 미안해요. 수업할 때 선생님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한 내용이 이거였어서 자꾸 목소리가 올라가는데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AN을 알고 싶어. 뭘로부터? 이걸로부터. 그러면 일단 이 SN식을 가급적 AN이라는 게 들어가도록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SN은 아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었어요. 자, 이렇게 길게 적기 힘들어서 우리가 기호로 SN이라고 나타내자라고 한 겁니다. A1부터 AN까지의 합을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SN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SN이라고 좀 적어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면 그럼 연습 한번 해보자. 요거는 뭘까요? 첫 번째 항부터 50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n-1이 들어가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게 여기 있네.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의 합은 기호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sn-1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적으면 n번째 항까지의 합은 일단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다 더한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뭐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인마만 왼쪽으로 좀 넘겨볼게요. 그러면 A1은 어떤 수열을 n번째까지 싹 다 더한 거에서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을 뺀 게 되겠지. 선생님 지금까지 하나도 생략하지 않고 정말 하나하나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했는데 또 이까지 오면은 갑자기 이게 뭐야 하는, 그러니까 이 수학을 잘 이제 좀 나는 수학이 어려워 하는 학생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마음을 알아맞혀 볼게요. 이게 이렇게 보일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한자처럼 보일 거야. 근데 이걸 한자처럼 보지 않기 위한 설명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요거는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까지의 합. 여기서 요거를 빼면 요것만 남겠죠. 의미를 이해를 하고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걸 자꾸 해봄으로써 이게 그냥 어디 풍경이나 한자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식이 있는 거는 좋다 이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SN이라는 식에서 AN을 구하는 법 다 됐네요. 다 됐네요. 선생님 끝난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말했잖아요. SN이란 식으로부터 AN을 알고 싶다면서요. 근데 SN 알면은 사실 요것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두 개 빼면은 내가 알고 싶은 AN 구한 거니까 이거 다 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굉장히 길게 설명했죠. 여러 번 강조했죠. 이 식은 n이 언제일 때만 쓸 수 있다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자, n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수열의 수열은 이렇게 한마디로 숫자를 나열한 건데, 이때 요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기로 했더라. 뭐 이것이라고 할까? 뭐 저것이라고 할까? 뭐 인마라고 할까? 뭐 금마라고 할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지칭하는 용어로 항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항의 번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항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A1이라고 하고, 이거는 두 번째 항이니까 이거를 A2라고 하고, 이런 식이죠. 그러면 n번째 항을 뭐라고 하겠어요? n번째 항을 an이라고 하겠죠. 이때 요 n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두 번째 항, 즉 A2 부터는 요 방식으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항은 구할 수 없어요. 이 식을 통해서. 첫 번째 항을 구하려면 n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1을 집어넣어야 돼. 근데 이 식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사용할, 1이 되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근데 우리는 A1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A1을 왜 구해야 돼? 일반항을 구하라는 말에는 A1을 구하라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2 이상일 때만 구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는 일반항을 구했다 할 수 없어요. 첫 번째 항도 구해야 돼. 단 이 방법으로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 우리가 SN식을 알 수 있다 했죠.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그러면 요거 한번 얘기해 볼래? S1은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야? 그냥 A1이지. 맞죠? 그럼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A1은 뭐랑 똑같다고? S1이랑 똑같다고. 그럼 A1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돼? S1 구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식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은 AN을 SN으로부터 구하려면은 첫 번째 n이 1인 경우에는 그냥 S1을 구하면 나는 A1을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1을 구해라 하면은 SN에서 SN-1을 뺀 식이 곧 AN이에요. 자,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좀 감정이 좀 실린 설명 미안합니다. 자,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SN을 주고 AN을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SN으로부터 A1을 구하기 요 개념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A1을 구해보자. 어떻게 구한다고 n이 1일 때는 그냥 S1이 곧 A1이라고.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n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3이 되겠죠. A1이 얼마라고? 3. 자, 그 다음에 A3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S3에서 S1을 빼면 된다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배웠던 것에서 최대한 덜 변형시키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3이나 5나 결국에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an을 구하라고 하면은 sn에서 sn-1을 빼라고 했으니까 자, sn식을 적고 sn-1을 적어서 빼보겠습니다. sn이야 뭐 문제에 나와 있잖아. 3n제곱 플러스 n-1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sn-1은 요 sn 자리에다가 n-1을 집어넣으면 되죠. 자, 이식 전체의 요식 전체에 자, 요식 전체에 보이는 n마다 다 n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 n-1을 집어넣으면 돼.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3 곱하기 n-1의 제곱 플러스 n-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하고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전개해 줄게요. 그러면은 3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3 플러스 n-1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래서 3n제곱 마이너스 3n제곱 없애주고 n-n 없애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없애주면은 남은 것은 요거 전개한 것만 남죠. 그래서 6n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 맞나? 마이너스 2 맞죠? 따라서 정리하면은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은 6n-2가 됩니다. 따라서 a3는 저 여기다 3에다가 이제 이 식을 n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하면 6, 3, 18 마이너스 2니까 16 되죠. 그 다음에 a5는 6 곱하기 5 마이너스 2니까 28 되죠. 그래서 다섯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리고 아까 첫 번째 항 구했으니까 이 세 개 다 어떻게 해주면 더해주면 답은 47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인데,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 문제네요. 그죠? 등비수열에서 제3항이 12, 제7항이 971일 때 A, R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뭐, 간단한 문제인데, 그래도 등비수열이 뭔지 일반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계속 어떻게 해나가는 곱해나가는 수열입니다. 첫째 항이 있고 계속 뭔가를 똑같은 수를 곱해나가는데 보통은 소문자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항은 A 곱하기 R 여기다가 또 R을 곱하면 세 번째 항은 AR 제곱 또 R을 곱하면은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n번째 항은 어떻게 되나 보니까 규칙성을 파악을 해보니까 첫 번째 항일 때는 공비가 아무것도 없고 두 번째 항일 때는 공비가 하나, 세 번째 항일 때는 공비가 두 개, 네 번째는 세 개. 규칙성을 파악해 보건데 여기는 이제 하나고 이런 거죠. 자, 규칙성을 파악해 보건데 n번째 항에서는 공비가 얼마이겠다? n-1개 곱해져 있겠다. 해서 이제 얘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가 몇 개? n-1 개 곱해져 있는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됩니다. 이때 A는 첫째 항을 말하고 그 다음에 R은 공비를 말합니다. 자, 이걸 아는 상태에서 문제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항이 즉 A 일반항을 생각을 하면은 그 등비수열 일반항 정도는 복습을 정확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여기다가 n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 AR의 제곱 나오지. 얘가 얼마? 10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제7항이 971에 요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셨습니까? A의 R의 6제곱 되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식과 요 식을 연립만 하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을 먼저 쓰면은 AR의 6제곱이 972. 그 다음에 기억을 쓰면은 AR의 제곱이 12 이렇게 됩니다. 자, 두 식을 연립을 하기 위해서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를 없애기 위해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나눠주면은 좌변은 R의 4제곱 남고 우변은 972 나누기 10이니까 스스로 해보시면은 자 81이 됩니다. 스스로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R의 4제곱은 3의 4제곱과 같으니까 R은 3 뿐만 아니라 사실 마이너스 3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단 문제에서 R이 얼마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사실은 R 값이 하나로 결정이 되죠. 자, 그러면은 R 값 하나를 구했으니까 쉬운 식 아무것에다가 방금 우리가 구한 것을 대입만 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D것을 갖다가 지금 기억, 니은 중에서는 기억이 좀 쉬우니까 기억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자, 기억은 지금 AR 제곱은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이제 이거 R 값을 아니까 대입을 하면은 A 곱하기 9, 즉 9A는 12 되겠죠. 따라서 A는 3분의 4 이런 식으로 A 값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A와 R 값 구했으니까 답은 AR을 구하랬으니까 A 값 3분의 4에다가 R 값 3 두 개 곱하면은 4가 되겠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세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고 또 세 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일 때 B-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뭔가 처리를 해서 A와 B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 또 여기서 뭔가 처리를 해서 A와 B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 두 개를 뭐하면 연립하면은 A와 B의 값을 구해서 B-A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할 겁니다. 먼저 선생님이 좀 안 좋은 풀이 먼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풀이. 이 문제는 정확히 이렇게 푸세요 하는 의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 자, 선생님처럼 풀어보겠습니다. A와 3과 B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니까 또 등차 수열하면은 공차가 중요하니까 공차는 문제 없네. 공차를 D라고 하면 3은 첫 번째 항 A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한 거고 B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2개 더한 거고 어쩌고 이렇게 푸는 거. 자, 오히려 안 좋은 풀이에요. 왜냐하면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굳이 없어도 되는 미지수를 하나 만들었잖아. D라는 것을. 그죠? 이렇게 되면은 미지수가 몇 개가 되느냐 한 문제에 4개가 돼. 왜? A, B 이미 모르는데 공차 D 놓고 여기서는 공비까지 등장하겠지. 그러면은 문제가 미지수가 4개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별로 안 좋은 풀이입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풀이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복습을 먼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22페이지에 나오는 등차중항이라는 개념인데 등차중항이라는 것은 주인공이 숫자 딸랑 3개입니다. 우리 보통 등차 수열하면은 첫 번째 항 있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하고 점점점이라는 것도 등장하고 n번째도 등장하고 이렇게 복잡한데 이 중항이라는 게 들어가는 개념들은 그런 거 싹 다 필요 없고 나는 딸랑 숫자 3개만 갖고 놀 거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앞에 어떤 수열의 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싹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수열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딱 그 수열 안에 일부 3개만 보고 뭔가를 추론하고 싶어 할 때 쓰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는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말을 하고 한마디로 등차 수열의 가운데에 중자 써가지고 가운데에 있는 항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고 문제는 B를 첫째 항이나 공차를 몰라도 그냥 양옆에 있는 두 숫자의 평균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등차 중항의 뜻과 그리고 등차 중항을 구하는 방법식이 되겠고 그
다음 이와 비슷한 의미로 등비중앙이라는 것은 어떤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이 아니라 무슨 수열을 이룰 때,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항을 A와 C의 등비중항이라고 하고, 그리고 B는 그냥 B제곱은 AC 이렇게 구하면 된다 하는 게 이제 등비중항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의 쓰임새는 첫째 항, 두 번째 항, 공차, 공비 이런 거 없이도 그 수열의 극히 일부인 딸랑 세 숫자만 보고도, 심지어는 두 숫자죠, 이렇게 만 보고도 뭔가 가운데 값을 구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개념의 쓸모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첫째 항이고 공차고 아무것도 없이 딸랑 3개만 주고 문제 풀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차 중항을 쓰면 되겠어요. 자, A와 3과 B가 등차 수열이므로 3은 A와 B의 무슨 항이다? 등차 중항입니다. 따라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3은 A와 B의 평균이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럼 A 플러스 B는 6이다. 이제 이게 식을 하나 구할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식 하나, 여기서 식 하나, 이렇게 총 A와 B에 대해서 식이 2개가 나올 거고, 그거 연립하면 될 거랬는데 벌써 식이 하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AB가 역시 이제 차례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꼴랑 숫자 3개 주고 이게 하는 거니까 등비중항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에 등비중항을 이용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여러분이 반드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셨으면 자, 어떻게 돼요? 가운데 있는 거 제곱은 양 끝에 있는 거 2개 곱한 것과 같다. 따라서 관계식이 B는 A제곱이라는 관계식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이 두 식을 뭐 하면 돼? 연립을 하면 되겠지. 자, 연립하면 저 위에 적을게요. 연립하면은 A 플러스 B는 6이라는 식에다가 B 자리에 뭘 대입하면 돼? A제곱 넣으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다. A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겠죠. 인수분해 하면 A 플러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2는 0 나와서 A는 마이너스 3 또는 2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 문제를 보니까 A가 반드시 음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죠. 따라서 A는 이 둘 중에서 얼마다?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는 0보다 작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B-A를 구했으니까 B만 구하면 되지. 관계식이 또 어디 있을 거야. 어떻게? 요 식 한번 써볼까? B는 A제곱이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구한 A 값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B는 9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A, B 값을 다 알았으니까 B-A는 얼마다? 1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언제 등차 중항, 등비 중항 쓰는지 반드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